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요, 강아지를 왜 중성화 수술을 해줘야 하는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성화 수술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의견이 나오고요, 불필요한 단지 인간의 욕심이나 혹은 이기주의로 인한 일이란 말도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수의사의 한 사람으로서요, 제가 생각하는 중성화 수술의 최종 목적은요, 강아지를 보호자인 나와 함께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중성화 수술의 장점은요, 첫 번째는 질병 예방에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의 경우는요, 유선종양이나 자궁축농증, 난소종양 등의 질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 10살 이상 접어들면은요, 이런 종류의 질병 발병률은요, 거의 75% 이상에 이르게 됩니다. 중성화 수술을 안 해준다면은요, 결국은 나이가 들어 질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한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컷 강아지 경우는요, 나이가 들게 되면 전립선 질환, 고환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피부염 같은 염증성 질환 역시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요, 성호르몬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거의 예방이 가능합니다. 일례로요, 강아지의 종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양 중에 하나인 유선종양의 경우 50%가 진행이 굉장히 빠른 악성 종양인데요, 생후 6개월 이전에 중성화 수술을 해줄 경우 발병할 확률이 8% 미만으로 확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발정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학적 문제의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마운팅이란 단어는요, 다른 강아지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이 마운팅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요, 발정기 호르몬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중성화는요, 발정기 암컷의 마운팅 교정에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반면 수컷 강아지는요, 습관적으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운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성화를 한다고 이것들이 모두 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서요, 발정기 강아지는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욕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본능에 따르지 못하면은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수컷 강아지가 산책을 하다가 발정기인 암컷 강아지 냄새를 맡으면은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암컷처럼요, 반려인이나 주변 사물에 비비적대고 심한 경우 공격성이 굉장히 강해져 물거나 다른 수컷들과 싸움이 굉장히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수컷의 경우 마킹이나 어떤 분실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컷 강아지는요, 생후 7개월 이후 언제든지 교미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암컷처럼 발정기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은요, 습관적으로 다른 수컷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강한 냄새 오줌을 여기저기 뿌리며 영역을 표시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안 한 남자 강아지는요, 소변을 잘 못 가리고 여기저기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뇨를 할 때와는 달리 쭈그려 앉지 않고 네 발로 꼿꼿이 다리를 높이 들고 수직면에 분사하게 되는데요, 이를 마킹이라고 합니다. 이때 분사하는 오줌은요, 비록 소량이나 암컷에게 어필하고 다른 수컷을 쫓기 위한 강력한 페로몬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또한 실내 생활 중 멀리서 맡은 암컷의 발정기 페로몬 냄새에 집을 나가서 못 돌아온 경우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원치 않은 임신을 방지해서 개체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암컷 강아지는요, 발정기의 남자 강아지와 잠시의 접촉만으로도요, 임신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획에 없는 임신과 출산으로 분양에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양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은 다 분양이 안 된다면요, 순식간에 강아지의 수가 불어나 모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강아지의 보호자와 호더는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여러 질병의 예방과 더불어 불필요한 호르몬의 억제로 인해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중성화 수술을 일찍 받은 강아지와 안 받은 강아지의 수명 차이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의 추측은요, 최소한 3년 이상일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현대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요, 15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애견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좋은 사료의 공급, 수의학의 발달로 인한 의학적 혜택도 있지만은요, 중성화 수술의 비율이 90% 가까이 늘어남으로써 이룩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중성화 수술은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얼마나 더 여러분의 곁에 오래 머물며 여러분과 생을 공유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요, 중성화 수술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술 시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에 의한 부작용은요, 정말 희귀한 경우입니다. 마취 시간 역시 겨우 30분 내외이니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뼈와 근육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장기에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나 아니면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은요, 뼈와 근육의 성장을 돕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요, 뼈와 근육이 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내 생활을 하며 산책
산책 정도만 하는 강아지들에게는요 그리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이겠지만은요 실제 사냥을 나가게 되거나 여러 시합을 뛰어야만 하는 극한의 운동을 해야 하는 강아지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로트와일러, 골든 리트리버 같은 성장이 빠른 대형견의 경우는요 고관절 이형성 같은 관절 질환의 발병률을 높일 수도 있으며 골육종 같은 뼈암의 발병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만해질 수 있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요 식욕도 전과 같고 주는 밥의 양도 전과 같아도요 실제로 살이 찌게 됩니다. 주요 에너지 소모기관 중 하나인 난소나 정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섬 호르몬을 만들지 않고 분비하지 않으므로 몸의 대사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에너지 소모가 수술 전보다 극히 적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더욱더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수술 전의 강아지와 수술 후의 강아지는요 내부적으로 대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강아지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평소 먹던 양보다 한 20% 정도 줄여서 급여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성화 수술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요 필요 없는 대사 체계 중 하나가 사라져서 몸의 에너지 효율이 혹은 사료 효율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중성화 수술로 예방되는 질병이 있는 만큼요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병도 다수 있는데요. 먼저 심장혈관 육종이란 일종의 혈관암은요 중성화 수술 시 수컷은 1.6배, 암컷은 5배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중성화 후에는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질병의 발병률을 노령기에 접어들게 될 경우 3배 정도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중성화 수술은 언제 주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 정답은 없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여자 강아지의 경우는 첫 생리 전인 생후 6개월 전후에 또 남자 강아지는 5개월령 정도 해주는 것을 대체로 추천하나 각 개체마다 성숙도와 건강 상태 그리고 체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시는 동물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수술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중성화 수술의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수컷 강아지의 경우는요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고요. 입원도 필요 없으며 다음날 한 번만 방문하여 체크받고 일주일 정도 뒤에 엘리자베스 컬러를 씌운 것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대개 수술 부위가 1cm 미만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아무는 편입니다. 암컷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복강 개복 수술로 배를 열고 난소와 자궁을 같이 드러내는 큰 수술을 시행합니다. 큰 수술이나 워낙 많이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요. 익숙하게 하는 수술이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맡기셔도 됩니다. 보통 하루 정도 입원을 하게 되고요. 진통제와 수액 등을 처치받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엘리자베스 컬러를 유지해야 하며 집에서 약을 먹이시거나 병원에 몇 번 방문하여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강아지의 중성화 수술은요 건강상, 행동상 장점은 물론이고 강아지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요 다각도로 고려를 해보셔야만 합니다. 예방되는 질병만큼이나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병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동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사실이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강아지의 자유의 정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아이러니하게도 강아지의 자유를 위해 해주는 그런 수술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장점과 단점을 모두 살피시고 나의 생활 방식 및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중성화술의 장점과 단점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